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김중혁입니다. 네,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애니오 모리코네의 부음을 들었잖아요. 네, 전설적인 음악가, 영화 음악가. 네,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네. 애니오 모리코네 사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약간 특집을 저희가 오늘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애니오 모리코네와 세르지오 레오네의 전설적 하모니. 네. 네. 하모니카를 지금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영화에 하모니카만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제가 하모니카처럼 네. 한번 화음을 한번 넣어봤고요. 이 두 사람의 하모니는 네. 다시 보니까 네. 정말 완벽하더라고요. 정말 전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둘 다 이탈리아 출신의 걸출한 감독, 걸출한 영화 음악가로서 정말 시대를 풍미한 네. 위대한 영화인들이죠. 둘 다 뭐 다른 데서 유명해져서 만났다기보다는 함께 하면서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니오 모리코네 역시 맞습니다. 다른 음악을 하다가 영화 음악의 길로 들어서면서 이 레오네를 만나면 사실 더 자기의 꽃을 피운 거고요. 두 사람이 네.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서 더 잘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두 사람 다 이제 황야의 무법자를 통해서 비로소 유명해졌는데 그게 이제 두 사람 다 공통되는 어떤 특징이고요. Adiós, amigo. 이 황야의 무법자 음악하면 다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휘파람 소리 들어가는 네. 굉장히 생각만 해도 그 어떤 그 서부의 풍경들이 쫙 펼쳐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진 음악들이었었죠. 여기 나오고 있죠 지금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엔니오 모리코네는 일단 그 세르지오 레오네와 함께 이 협업을 하면서 서부국 영화로 처음으로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엔니오 모리코네가 만든 그 영화 음악이 무려 400곡이 넘어요. 엄청 어마어마한 그 편수이고 네. 그 중에 사실 서부국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워낙 세르지오 레오네가 이쪽 분야에서 확고한 어떤 그런 또 업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네.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걸작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사실 이 두 편의 걸작이 전반기의 걸작과 후반기의 걸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영화는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옛날 예적 서부에서는 대단한 걸작인데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언스 어폰 타임 인 아메리카 역시 한국 사람들이 봤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본 게 아닌 작품이기 때문에 이 두 편의 영화는 다시 한번 재조명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지금 보다 보면 야 정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즘 흔하드는 CG 같은 거 이런 것 없이 심지어는 대사도 굉장히 적어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사운드와 이미지라는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도구만으로 이렇게 뛰어난 영화를 만들지라고 싶은 굉장히 찬탄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바라게 되는 네. 그런 걸작 중에 걸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한국에서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 중에 가장 유명한 음악은 아마 넬라 판타지아일 것 같은데 네. TV에서 쓰이면서 네. 사실 그런 약간 달달한 음악도 많지만 네. 엔니오 모리코네가 잘하는 것은 유년 시절의 회고를 담은 아주 슬픈 음악 하지만 또 익살스러운 음악도 잘하고요. 그쵸. 그리고 또 약간 무시무시한 그런 음악도 잘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스타일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영화 이 두 편의 영화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감독이 사운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뭐 파리 소리라든지 물 떨어진 소리라든지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엔니오 모리코네와 함께 이 사운드와 음악을 함께 결합시키는가에 대한 좋은 예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 그런 장면에 관한 해설까지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카를 부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기차역에 도착합니다. And Frank? Frank sent us. 그를 처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악당 프랭크의 부하들. 하지만 순식간에 모두 하모니카맨의 총에 쓰러지고 말죠. Rain will come in, and there won't be no one to meet your mother. 한편 프랭크와 부하들은 사막에서 아내를 기다리던 맥베인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Cheyenne. 그리고 그 일을 마치 무법자 샤이엔이 저지른 것처럼 덮어씌우죠. What's your name? The place you wanted to go? Sweetwater. 꿈에 부풀어서 뉴올리언스에서 온 맥베인의 새아내 질. 그녀는 온 가족의 몰살 소식에 망연자실합니다. You don't want to stay out here alone. This is my home. 그리고 홀로 맥베인의 집에 남기로 하죠. 프랭크의 흔적을 찾아온 하모니카맨은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그의 부하들을 처치합니다. The only water for 50 miles west of Flagstone is right here, under this land. 프랭크가 탐낸 것은 향후 지하수 덕분에
대박이 예상되는 맥베인의 땅이었는데요. Not bad. 그는 배우의 교활한 재력가를 두고 엄청난 살인을 저질러 왔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프랭크의 목을 노리고 있는 하모니카맨에 의해서 자꾸만 계획이 틀어지고 말죠. Time sure flies. 웨스턴의 거장 세르지오 레오네의 선명한 인장, 에니오 모리코네의 감각적인 음악과 만나는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옛날 옛적 서부에서. 이 영화는 진짜 세르지오 레오네 영화 중에서도 뭐라고 그럴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좀 덜 본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봤고요. 옛날에 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중간중간 클립으로는 많이 봤는데 네. 전편을 다 본 건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제가 이번 다시 보면서도 서계의 모업자 같은 영화는 기억이 나는데도 이 영화는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만 전편을 다시 보니까 일단 생각보다 호흡이 굉장히 느리고 네네. 음악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네. 이 레오네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 음악이나 사운드가 보통 이게 효과라든지 아니면 깔아두는 분위기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영화의 핵심 동력이고 그것 자체가 내러티브이고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하모니카지 않습니까? 또 카시는 거예요. 네, 하모니 하면 역시 카 해야죠. 근데 하모니카와 이 사람 심지어 주인공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모니카 맨이에요. 그냥 네. 하모니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찰스 브론슨이 연기하는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나타날 때 항상 얼굴보다 음악 소리가 먼저 나오죠. 네. 그래서 어디선가 하모니카가 들려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남자가 서 있게 되는 그런 면에서 음악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핵심적인 정체성을 이루게 되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뒤에는 아주 슬프고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런 음악이었던 거죠. 사연이 있는 하모니카를 부는 하모니카맨인데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By the way, you know anything about a man going around playing a harmonica? Instead of talking, he plays. And when he'd better play, he talks. 어쩌면 이 사람의 성격을 딱 보여주는 건데 이 사람은 말을 하는 것처럼 하모니카를 불고 When you hear a strange sound, drop to the ground. Like what? Like that. 하모니카를 부는 것처럼 총을 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어떤 과거의 사연이 있고 이 이야기는 미스터리지 않습니까? 저 남자는 대체 누굴까? 왜 프랭크한테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봉인이 해제되면서 사연이 나오게 되는데 영화 전체적으로 본다면 플래시백이 몇 번 안 나오고 굉장히 짧고 무슨 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사연이 계속 진하게 밑에 깔려 있는데 그 이유는 하모니카 음악을 사실상 과거 시제를 끌어들이는 사운드를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엔니오 모리코네가 잘 쓰는 악기들이 비어있는 악기들이 많습니다. 공명을 이용한 악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공명을 내는 약간 바람소리가 나는 느낌은 약간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회고를 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모니카가 나오는 순간 과거가 떠올라지고 펜플루트를 부는 순간 과거의 어떤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에서 엔니오 모리코네가 제일 잘하는 일은 과거의 어떤 것들을 환기시키는 음악을 그렇죠.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곡을 작곡할 때 일부러 음을 몇 개 사용하지 않고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하모니카 음을. 왜냐하면 이 악기 속에 그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숨소리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 하모니카 곡을 보면 이 불완전하게 좀 들리는 부분이 있고 음악들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다가 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탄식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추억이 담긴 것도 하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왜 음악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면에서 이 음악은 그냥 애상적인 음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그 샤이엔이라는 악당과 만났을 때 샤이엔이 한마디 딱 합니다. Play harmonica. Play so you can't bullshit. Only watch those false notes. Like so.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을 남이 시키는 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하지 않는다는 어떤 캐릭터를 하모니카의 소리로 보여주는 게 놀라운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곡 중에서 이제 여성 캐릭터도 굉장히 독특한데 제일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계속 이 영화의 메인 테마곡이 나오게 되는데 그 메인 테마곡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장중하면서도. 네. On the day, on the very day of your wedding, poor little miss. Mrs.
McBain and I were married a month ago. 이 질 맥베인은 현재의 처지에 대한 소리인 것 같아요. 네. 현재 얼마나 이 사람이 슬픈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아주 슬픈 소나타 같은 느낌의 음악으로 대변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일단 질 맥베인이 나오는 순간 음악이 깔리면 아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캐릭터를 반영하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이 영화에 얼마나 이제 훌륭한 그런 대가들의 솜씨가 있는 건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영화의 스토리는 사실 간단하잖아요. 네. 어떻게 본다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호흡으로 본다면 영화가 너무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초반 10분은 무슨 파리 한 마리 날아가는데 한 네. 2분씩 막 걸리고 네. 네. 여기서 파리 연기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제가 찾아봤더니 네. 얼굴에 잼을 발랐더라고. 지금이라면 간단히 다른 방법을 쓰겠지만 그때는 진짜 파리가 연기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잼을 이렇게 발라서 아주 얇게 도포하여서 네. 파리가 거기 계속 머물게 하는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연기하는 그 배우도 파리를 이렇게 손을 내지 않고 콧바람과 이 얼굴로 게임하는 줄 알았어요. 보통 그런 게임 하잖아요. 종이 붙여놓고 떨어뜨리는 게임. 아, 네. 그런 것처럼 안면 근육을 이용하는 연기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파리 얘기를 이렇게 오래 이렇게 누군가의 연기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얘기하는 걸 제가 영화당 지금 뭐 5년 6년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초반 10분은 정말 놀랐습니다. 네, 근데 진짜 굉장한데요. 저게 사실상 거의 러닝타임 따지면 14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14분 동안인데 일어나는 일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일은 전광석화 같이 정말 몇 초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되고 그 전에까지 어떤 그 정적을 보여주는데 말하자면 영화라는 것은 결국 이제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그런 예술이잖아요. 그랬을 때 시간을 봉인하기도 하고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시간을 이렇게 줄여서 점프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시간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레오네가 얼마나 훌륭한 감독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그 기다리는 영화에서 표현된 14분이 영원 같아요. 영원히 기차는 오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찰스 브론슨은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어떻게 보여주냐면 소리와 그다음에 인물들의 어떤 나른한 표정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풍향계가 끽끽거리면서 돌아간다든지 물탱크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진다든지 파리가 날아간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그 가장 이 극적인 순간이 이제 정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그 순간인데 파리가 처음에는 앉아서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불려고 하다가 짜증이 나니까 이 총구를 통해서 그 작은 구멍 안에다가 파리를 딱 잡는데 파리 입장에서는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난리가 났으니까 윙윙거리죠. 그러니까 사운드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죠. 그러는 순간 그 총구에서 파리가 우는 순간 기차가 센소리를 내고 오기 시작하고 그 순간 물이 떨어지는 것이 모여서 물이 되게 되면 그것을 모자에 든 물을 마시고 장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막상 도착하면 또 아무도 안 내려요. 그래서 끝났구나 하는 순간 하모니카 소리가 들리고 그러다가 이제 총 선호방 소리가 들리면서 삽시간에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사운드로 한번 편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굉장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등장했을 때도 네. 그냥 딱 등장하는 게 아니라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그 기차 뒤에서 소리. 딱 등장을 하면서 하모니카 소리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 실루엣이 등장을 하면서 나오는 것도 네. 어쩌면 이 레오네 감독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첫 장면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너무 유명한 장면이기도 하고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네. 저도 이걸 이렇게 써먹을 줄은 몰랐어요. 주인공이 막 깨알만해. 글쎄 말이에요. 이런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 찰스 브론슨 네. 그런 가장 멋진 그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할 텐데 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트의 첫 장면을 야, 이 화질 그대로 막 복사한 것 같네요. 그쵸. 인두로 약간 새긴 인도를 이렇게 느낌인데 나무판에다 지진 건데 옛날 영화 느낌의 그런 게. 네, 외국의 어떤 해변 같은데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 거리에서 이렇게 파는 그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직접 그려서 파는 걸 옆에서 보는데 이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는데 그동안 집에 이렇게 또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 이것 때문에 좋습니다. 한 거구나. 이거 자랑하려고. 네. 이거 아니었으면 원래 석양의 법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게요. 네. 인도 웨스트 가지고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초반에 도입부에서 네. 너무 대단한 장면이 많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렇게 네. 길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랭크라는 이 악독한 놈이 이제 티비라는 그 소년의 가족들을 이제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도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한 로직으로 찍혔어요. I'm gonna get some fresh water from the well.
그 장면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장면인데 굉장히 길게 보여주거든요. 그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장면하고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화의 결정적인 일이 되는 과거의 어떤 미스터리를 보여주는 그 인서트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장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부분의 다른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보여줬기 때문이죠. 저는 그 편집이 정말 놀라웠던 게 네. 그 앞부분에 이제 맞아요. 기차역 장면 다음에 그 가족, 맥베인 가족의 사건을 보여줄 때 마지막 순간에 아이가 저는 하모니카맨과 동일시 된다고 느꼈어요. 걔가 만약 살아남았다면 네.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하모니카맨이 됐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두 개의 사건을 병치한 게 놀라웠고요.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새가 숲풀에 갇혀 있을 때 그걸 쫓는 소년의 어떤 동작을 보여주는데 네. 너무 무시무시한 그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은 어떤 긴장감을 주는데 그게 뭐라고 긴장감을 줄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독님 자체가 뭔가 긴장시키고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우물에서 도르래를 가지고 이제 물을 깃기 위해서 그 끼익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새들이 푸드득 하고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왜 새들이 푸드득 하는가? 악당들이 왔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건 새들이 푸드득 하는 순간 고개를 돌리죠. 고개를 돌리느라고 뒤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못 봤어요. 그 일은 뭔가 하면 총소리가 다시 들리면 돌려보면 자기 딸이 총에 맞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인물의 동선이나 사운드나 그다음에 일어나는 액션으로 넘어가는 어떤 순간의 격발점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스파게티 웨스턴이라 불리는 이 장르가 흥하게 된 게 미국 영화들이 좀 약간 저조하니까 그라인드하우스 같은 데서 이제 여러 동시상영을 하기 위해서 막 만들어내는 것 중에서 명작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은 한계 속에서 피어난 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적은 자본 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개척하느라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냈고 적은 자본으로 웨스턴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독창적인 장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어떤 장르보다도 위대한 장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세르지오 레오네가 처음에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보통 지칭이 되는 그런 일련의 서부곡들 만들어서 60년대 큰 성공을 거뒀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우스꽝스럽게 봤어요. 네. 스파게티 웨스턴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높여주는 말이 아니거든요. 웨스턴은 웨스턴인데 니네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그런 영화잖아. 스파게티 웨스턴, 예를 들면 김치 웨스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폄하되었던 사람이 황야의 무법자도 만들고 그 다음 만들고 하다가 보통 달러 3부작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세르지오 레오네의 최고작을 저는 석양의 무법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작품에서 이제 시선이 바뀌게 됐는데 어찌됐건 기본적으로는 폄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부 영화라는 거 미국 서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요. 미국은 오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하면 짝퉁 영화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나와서 지금 보게 되면 이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우리가 폄하하는 특히 세르지오 레오네 영화들이 갖고 있는 혁신성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네, 이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웨스턴의 선악 구도에서 약간은 비틀고 싶었던 것 같고요. 헨리 폰다라는 명배우를 악역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샤이엔이라는 악당을 귀엽게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조금씩 비트는 걸 이 사람 목표로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당시에 헨리 폰다의 느낌은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면 안성기 씨가 연쇄살인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탐 행크스인데 무슨 굉장히 추잡한 인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배우의 이미지랑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헨리 폰다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런 사람을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악당 중에 악당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한 캐스팅이죠. You were told not to come here for any reason. 대사도 아까 그 재미있는 말씀 여러 가지 해주셨지만 저는 그 대사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고급 정보, 1급 같이 중요한 정보를 갖고 왔는데 그 사람이 멜빵을 했는데 벨트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Wobbles. How can you trust a man that wears both a belt and suspenders? Man can't even trust his own pants. 네. 최고의 한 줄인데. 아 그래요? 말을 해버렸네. 근데 그거 천기누설. 네. 그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벨트와 멜빵을 같이 한 사람이 자기 바지를 못 믿는 것인가? 아니에요. 자기 배를 못 믿는 거예요. 배가 나오면 흘러내리니까 배를 못 믿으니까 멜빵도 하고 벨트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약간 좀 그렇군요. 잘못된 네. 대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복수극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수극을 다루는 영화들 보면 복수에서 무엇이 가장 끝내주는 복수인가에 대한 각각의 대답들을 모든 감독들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복수를 다루는 방식을 보게 되면 일단 멀리서 있는부터 목을 조여오죠, 이렇게. 조여오는데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온다는 걸 프랭크는 알아요, 악당은. Who are you? 근데 상대방의 이름도 모르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실력도 엄청나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자기를 살려주기까지 해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와. 왜 그럴까라는 데 대한 어떤 미스터리로 이제 조여가는 데서 오는 그 불안감, 그걸 상대한테 압박을 주는 게 복수의 일종이죠. 그런 어떤 복수의 심리학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죽일 수 있으면 빨리 죽여야죠. 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실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Time sure flies. Freddy past 12. 그래서 이제 악당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대신 처단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You saved his life. I didn't let them kill him, and that's not the same thing. 저 사람은 내가 죽여야 된다. 다른 사람이 죽게 놔둘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쩌면 진정한 복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누가 악당인가? 진짜 악당은 누군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모튼과 뭐 샤이엔과 프랭크와 주인공 하모니카맨도 악당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악당은 없고 그냥 각각 자기에게 맺힌 한 같은 걸 자기 방식으로 푸는 것일 뿐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약간 이렇게 뒤얽혀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세르지오 레오네의 서부극의 세계죠. 네. 기존의 어떤 미국의 서부극들하고 많이 달랐던. 근데 마지막 장면을 말하면서 이제 역시 또 그 레오네의 어떤 위대함 이런 걸 잠깐 저 감탄하고 있는 그런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영화가 다 그렇듯이 마지막 서부극에선 두 사람이 이제 결투하면서 끝나잖아요. 거리도 굉장히 가까워요. 네. 여기선 카메라 정도의 거리. 뺨 때리는 건 줄 알았어. 나는 총이 아니고 뺨 때리는 시합을 하는 줄 알았어요. 손이 좀 뻗어 나가면 너무 가까워가지고 칠 수도 있을 정도로. 네. 총 이렇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정도의 이 정도 거리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 장면 연출을 보면 와 정말 너무 끝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는 오히려 악당에 이입해서 이 이야기를 봐요. 왜냐하면 하모니카맨에 대한 정보가 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프랭크 입장에서 저놈이 왜 저러는지 이런 궁금해하면서 쪼이는 느낌? 이런 걸로 영화를 보게 되는데 마지막에 두 사람이 붙었단 말입니다. 두면 이제 결투를 하면 정해진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에까지 가서 이렇게 서게 되는데 누가 먼저 위치에 가서 서느냐? 프랭크 악당이 먼저 가요. 근데 악당이 서서히 걸어서 그 위치에 서는 순간을 영화가 어떻게 묘사하냐면 프랭크는 처음부터 끝까지 롱쇼트로 묘사해요. 그리고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역쇼트로 그것을 쳐다보게 되는 주인공인 하모니카맨은 어떻게 보여주느냐? 클로즈업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총속이 바로 직전이 되면 상대를 보는 그의 얼굴 속으로 주인공인 하모니카맨의 얼굴 속으로 주민을 해서 들어가면 지금 앞에 있는 프랭크가 아니라 과거에 그에게 원한을 심어주었던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프랭크가 그 앞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 이 대결은 현재의 하모니카맨과 과거의 프랭크의 싸움인 거예요. 이런 장면들 같은 것은 사실은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영화 언어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제 옛날 쪽 서부에서는 정말 명장면들이 그냥 명장면 1, 2, 3, 4 해다 37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멋진 영화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장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결투 장면. 네. 그 장면은 결투에 이제 그 얼마나 그 장면이 훌륭한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끝날 때 처리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 결투의 마지막 장면이 딱 끝나고 나면 총소리가 들리면 아 드디어 승부가 났구나 하는 순간 이 강심장인 샤이엔이 면도라다가 살짝 얼굴을 벤단 말입니다. 그만큼 긴장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 사람이 쓰러질 때도 보면 몸통 위주로 보여주거든요. 그 다음에 몸통 위주로 보이는데 그것이 또 로우 앵글이에요. 그 로우 앵글을 찍다 보니까 하늘이 뒤에 배경으로 보이게 돼요. 그러다 뚜벅뚜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거를 안 보여주고 과연 누가 이겼는지를 사실상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질의 표정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참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최고의 한 줄. 네, 최고의 한 줄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김이 샜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엔니오 모리콘의 특집이어서 네. 어쩌면 최고의 한 줄. 음악. 네, 하모니카 아닐까. 하모니카 등장할 때 그 기묘한 멜로디. 네. 그게 어쩌면 아주 가느다란 입으로 선율. 해주세요. 네, 그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가느다란 선율 네. 그 한 줄이 어쩌면 하모니카맨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나아가고자 했던 복수의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 하모니카 선율이 어쩌면 최고의 한 줄인 것 같습니다. 그 한 줄은 진짜 끝날 것 같지 않은 한 줄이에요. 그렇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드는 멋진 부분이었습니다. 네.